노션이 일상이 되는 곳, 생활 노션. 네, 되게 많이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이제 출간을 하고, 바쁜 것들 이제 끝내가지고 이제 라이브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제 소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오늘은 얘기로만 편하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약간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PPT를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오늘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막 만들었는데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인프런 들으신 분도 오셨군요. 네. 지금 목소리가 훨씬 괜찮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원래 독서노트 강의를 했을 때는 그 마이크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해가지고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았는데 뭐 이것저것 장비도 많이 구입해서 지금은 좀 많이 괜찮아졌을 겁니다.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제 노션 공식 앰버서더 지니언트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생활 노션 커뮤니티 운영자고 유튜브가 얼마 전에 5,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6월 18일 날 노션하는 직장인의 정리법 이제 책을 출간을 했고요. 이건 전자책도 아니고 뭐 이북도 아니고 PDF 파일도 아닙니다. 실제 종이책을 출판사랑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출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인프런에서 이제 노션 강사를 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강생이 한 3,000명 넘었고요. 최근에는 새로운 강의를 또 찍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도 대학이나 기관 강의를 많이 했고, 노션 에센셜을 재작년쯤에 인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본업은 아니고요. 제 본업은 사실 IT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10년차 과정이고, 지금 직장을 또 다니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개발자로, 데이터베이스 개발자로 일을 했는데, 오라클 SQL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라클의 SQL로 그 DB,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뭐 분석하고, 그리고 개발하는 일들을 주로 해왔고, 뭐 C샵이나 자바로 UI, 웹 시스템 이런 것도 개발을 좀 했습니다. 작년에는 인사가 좀 바뀌어가지고, 제 위에 있던 PM님이 다른 사이트로 이렇게 프로젝트 투입이 되면서 그 PM 역할을 제가 맡았습니다.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라,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요. 원래 개발도 하고 이런 걸 다 챙기던 약간 대리급이었는데, PM이 확실히 되고 나니까 과장급 업무를 맡게 되더라고요. 그런다고 제 일을 누구한테 줄 수도 없는 노릇이어가지고, 프로젝트 챙기고, 개발도 하고, 그 와중에 이 책도 쓰고 있어가지고, 진짜 밤낮 없이 바빴습니다. 뭔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잘 마무리가 돼가지고 지금은 약간의 여유가 생겨서 이렇게 라이브도 하게 됐습니다. 자,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요. 오늘 라이브 순서는 요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출간 경험을 한번 공유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노션 스터디 가이드를 한번 해드릴 겁니다. 이게 노션이라는 게 기능이 좀 있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큰 그림을 놓치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출간했던 이 노션 하는 직장인의 정리법을 소개해드리고 각종 이벤트 안내 드리면서 시간이 좀 남으면 이 초보자를 위한 노션 오버뷰 그래서 기능들을 한번 쭉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시간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제가 게시물, 뭐 스레드, 카페, 카톡방 이렇게 다 공유해드렸던 그 비밀의 지도입니다. 예, 비밀의 지도입니다. 굳이 엄청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기대감을 심어주고 싶어서 일부러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이런 거 적성에 잘 안 맞는데 모자이크 처리 한번 해봤어요. 이거를 공개를 해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노션 로드맵 2025년 지니언트 제가 다 만든 거고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제가 이때까지 노션 강의도 정말 많이 했고 전자책으로 기능도 한번 싹 정리를 했고 그리고 블로그나 이런 거에서 글도 많이 남겼고 영상도 많이 찍었는데 이렇게 노션의 큰 그림을 한 번도 그려드린 적이 없다는 생각이 이번에 딱 들더라고요. 이게 책을 제가 출판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의 그 기능을 정리해 둔 원본이 있고 그거를 이제 출판하는 과정에서 편집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커리큘럼을 짜는데 그 토론하는 과정 중에 이 큰 그림을 좀 그리게 됐습니다. 각자 기능들이 사실은 흩어져 있는데 요거를 조금 카테고라이징하고 레벨라이징 해가지고 초보자부터 고수까지 어떤 기능을 알아야 되고 활용을 해야
되는지 이걸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레벨 1에서 레벨 10까지 있는데 지금 루팡이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기능들, 노션의 이 용어들을 내가 알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어디쯤 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요 정도는 아실 거고, 오늘 노션이 완전히 처음인 분은 요것도 참 헷갈릴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로드맵을 그리면서 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유튜브나 인스타 같은 데 보면 그런 영상들 되게 많잖아요. 노션에 이런 기능이 있어요. 노션으로 하면 뭔가 되게 좋아져요. 노션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어요. 이런 영상들이 참 많은데, 저는 이게 노션의 기능이 요만큼 많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린 게 아닙니다. 노션의 기능을 강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노션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여러분 대부분 한 95% 이상의 노션 유저들이 한 요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만 알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요 밑에 있는 것들, 요런 것들은 뭐 처음 시작하실 때 한 번씩 다 하셨을 거고, 저 레벨 2에도 요런 기능들이 있는데 페이지 다루는 법의 일부만 알고 계시거나, 이 버전 관리하는 법을 아예 모르시거나, 뭐 요런 경우가 있고요. 블록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록의 전체 기능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일부만 그 기능을 쓰고 계시기도 하고요. 여기 인라인이라든지 뭐 머메이드라든지 이런 기능을 전혀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요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이 레벨에 5와 6에 있는 레벨에 데이터베이스 다루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 속성 추가하는 법은 아는데, 뭐 필터 정렬 쓰는 법도 아는데, 이 보기라는 거를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고, 그리고 이 템플릿 쓰는 법을 모르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혼자 쓰면 거진 안 쓰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잘 모르십니다. 정말 불행히도 말이죠. 여러분이 유료 무료 템플릿을 보통 받아 쓰는데 그 템플릿이 요구하는 레벨은 여기 5에서 7 사이입니다. 5에서 7 사이. 근데 이 템플릿의 특징은 뭐냐면 이 레벨에 도달한 사람만이 이 템플릿을 제대로 쓸 수 있다는 거.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실력은 요건데 유료 템플릿, 무료 템플릿 받잖아요. 그러면 요 기능들을 다 써야 제대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음에서 오는 그 어려움, 막막함, 그리고 활용할 수 없음, 커스터마이징 안 됨, 요런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슬픈 일이에요. 게다가 정말 잘 쓰는 템플릿들 있죠. 비싼 템플릿, 막 3만원, 4만원 이런 템플릿들 보면 여기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기 6번, 7번. 이 5번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6번, 7번에 해당되는 게 많은데 여기 7번에 있는 것 중에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구조화 전략이라든지 링크된 보기, 관계형, 롤업, 하위 항목, 하위 그룹화 이런 것들은 사실 일반적인 영상들에서 사실 다루지도 않고 설명해주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참 어려운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유료 템플릿 3만원, 4만원짜리 구매해놓고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지금 채팅방 보시면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잘 쓰고 싶으시죠? 그리고 정말 데이터베이스 한두 개짜리는 어떻게든 쓰는데 막 5개, 6개 있는 거 어지럽습니다. 네. 구조화도 정말 어렵고요. 지금 루팡이님 말씀하시는 거 정말 맞아요. 노션 실력을 가장 빨리 늘리는 법은 자기가 끙끙 앓으면서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완성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이런 기능들을 이제 직접 만져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으실 겁니다. 정말 이 노션이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시행착오를 참 많이 겪게 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 또한 이런 실수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여기 7번, 6번에 해당되는 레벨 6, 7에 해당되는 템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게 한 2022년도였던 것 같은데
이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넣고, 그리고 비전 보드 넣고,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먼슬리 목표, 그리고 위클리 목표까지 이렇게 하이라이팅 해가지고 목표 세우는 이런 기능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뭐 트래커, 헤비 트래커 이렇게 다 넣어가지고 시간 관리 거 넣고 해서 디지털 플래너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거가 블로그 도서 인플루언서일 때 요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받아갔습니다. 이 플래너를. 한 1000명 넘게 받아갔어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플래너였습니다. 이거 무료 배포여가지고 진짜 많이 가져갔고, 그때 노션이 한창 붐이어가지고 정말 많이 받아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대실패한 플래너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그때 노션을 처음 알게 된 분들이 레벨이 다 1이었거든요. 전부 1이었어요. 그때 뭐 제대로 된 강의도 없었고요. 뭐 그때 시리얼님 강의가 좀 있긴 했지만 노션을 제대로 쓰는 분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거의 뭐 한 900명 이상이 아마 제 플래너를 노션을 모른 채 받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 플래너는 여기 단계에 있어야만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여기 데이터베이스 설계부터 해서 시스템 통합 확장 전략까지 다 담은 플래너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의 그 노션 이 플래너를 받아간 분들은 그 노션이 너무 어렵다라는 그 실망감을 아는 채,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노션을 잘 못 쓸까라는 그런 뭐랄까 어려움만을 부각한 채 노션을 포기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안한 일입니다. 이거 받아가셔서 노션 포기했던 분이 계시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네, 마치 그 동물을 처음 본 그 어린이에게 아주 사납고 시끄러운 많이 짖는 그런 커다란 개를 보여준 꼴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어쨌든 제가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하고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노션이라는 거는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배워야 한다. 그래야 잘 쓸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레벨 1부터 10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 기능들을 모르면 사실상 위쪽 기능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구멍이 하나씩 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헤매고 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은 망가뜨리고 고장내고 그리고 제대로 기록을 못 해가지고 결국 포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제가 알려드려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몇 분은 실력자가 됐을 겁니다. 맞아요. 이게 알아서 이제 공부하고 저도 처음에 맨땅에 헤딩해서 막 파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공부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력자가 됐을 건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요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기능 하나하나는 알지만 그것들이 어떤 식으로 엮이고 구조화돼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요거는 노션 강의를 하고 저처럼 책을 써야 조금 알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체계화를 좀 해야. 지금 그리고 큐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수동적으로 쓰기만 하면 이 막히는 구간 분명히 있고요. 추가하고 제거하는, 결국 커스터마이징 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정말 한계가 있어요. 이게 제가 뭐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그 업무, 여러분의 그 생각과 기록 패턴이 시스템으로 녹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거를 녹일 줄 모르면 이런 시스템은 잘 못 쓰게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만든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나랑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업 방식과 비슷한 사람의 거를 가져와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해가는 건데 이게 노션 기능을 모르거나 그 구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본부터 체계적으로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때 배웠고,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강의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 그래서 노션 미니 특강 이런 것도 하고 무료 스터디, 이때 들어오신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때도 스터디도 했고, 그리고 유료 강의로 데이터베이스 올인원 강의 이런 것들을 했고요. 좋은 기회로 뭐 서울시민대학이나 뭐 성동구 오락이나 이런 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노션 강의를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도 노션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좀 더 한 번 더 체계화를 시키게 됐고, 저만의 색깔로 그 로드맵을 또 그릴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이 강의만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복습이 필요하더라고요. 한번 배운 분들이 그냥 이거를 배우고 나서 집에 가면 전부 까먹으시길래 제가 이걸 영상으로 남겨서 좀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녹화분들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렸고, 그게 반응이 좀 괜찮아가지고 요런 강의들, 무료 강의, 그리고 뭐 요런 강의들 다 만들어서 나눔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 답변 할 수 있는 채널도 필요해서 이런 노션 커뮤니티 만들어가지고 지금 1,500명 넘어갔고, 제가 가지고 있는 활용법들의 기초 중에 기초는 여기에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카톡방 운영을 했죠. 그래서 뭐 요즘 질문은 종종 올라오긴 하는데, 여기에 질문 올라오면 여러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전심으로 알려드립니다. 이게 노션, 이게 질문할 수 있는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카톡방 많기는 한데 또 그 답변들이 그렇게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캡처도 활용하고 여러분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을 하면서 답변을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그 속 시원히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공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많죠. 노션 유튜브 정말 많은데 체계적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체계적으로 가르쳐 본 사람이 많이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회수인데, 이런 체계적인 강의 자체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옵니다. 사실 약간 그 컨텐츠 자체가 강의 컨텐츠보다는 좀 활용법 위주로 하는 게 좀 유행이긴 합니다. 그런 게 좀 더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요. 왜냐하면 기능적으로 풀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그 기능 자체가 여러분께 드리는 베네핏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뭔가 강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런 강의들 밑에 거 보면 조회수가 여기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몇 년 됐기 때문에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뭐 어그로를 끌어가지고 강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면 그렇게 체계적으로 강의를 할 수 있는 영상들을 올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입장이 좀 달라요. 저는 본업이 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본업이 따로 있으니까 여기에 목숨을 안 걸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회수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노션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닝 커브가 분명합니다. 예. 쉽지 않아요. 이게 조금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레벨업을 하는 만큼 내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5월 31일에 노션 그 본사에서 공식 엠베서더가 됐다라는 초대장을 받았고, 또 감사하게도 그 일주일이 채 안 돼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필 제안을 해주는 거죠. 저 이거 인터넷에 올리지도 않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시점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획서를 써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노션의 지식들을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출판하기 하려고 준비를 했고, 1년 뒤에 이렇게 노션하는 직장인의 정리법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제가 이게 출판에도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자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션 기능을 싹 정리한 전자책이 있어가지고 강의 수강하시고 후기 남겨주시는 분한테 이렇게 다 넘겼거든요. 기능을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매번 이렇게 한 번씩 리뉴얼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전자책이 있어서 사실 6개월이면 나올 줄 알았습니다. 6개월이면. 그래서 이 노션하는 직장의 정리법 해가지고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책을 쓰려고 했는데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주제로 책을 쓰면 안 되겠더라고요. 여기 책을 쓰신 분이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당시에 시장에 있던 노션 책들을 다 받아가지고 한번 봤더니 전부 기초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진짜 전부 기초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물론 그 노션 정말 잘하시는 베스트셀러 내신 우리 시진님 같은 분은 활용법 책을 정말 잘 쓰셨는데, 그거 외에는 뭐 기초에 대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도 아니고 관계형 롤업 정도에서 끝나는 그런 책들이 많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그 공유한 다음에 사용법을 알려주는 책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내 책이 차별화 요소가 너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션을 쓰는 분들이 기초 강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명히 여기를 통해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니즈가 분명히 뒤쪽에 있을 건데,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장에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커리큘럼을 싹 바꿨습니다. 그래서 6개월 걸릴 줄 알았던 책이 1년이 걸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조를 한 3번을 바꿨습니다. 3번을 바꿨어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초반에는 한 1부에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노션의 그 기초 지식들, 기능들을 쫙 다 정리를 하고요. 2부에는 1부에 있던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업무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는 그 과정을 쭉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뒤쪽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레벨 1부터 9까지에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했다. 제가 이거 하나는 정말 장담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요 키워드 중 하나가 이제 DSLR인데 요거가 카메라 그 DSLR이 아닙니다. 이게 뭐냐면 그 업무를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업무에서 주로 쓰는 자료들, 기록들, 산출물들이 이 4개로 보통 수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설명서, 그리고 프로세스를 정리하거나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이 디스크립션에 해당되는 영역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스케줄입니다. 일정과 할 일 관리. 이런 것들이 관리가 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쓰고 있는 의사결정 매트릭스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중요도와 긴급도에 따라서 일의 우선순위 정하는 매트릭스, 그리고 일정을 한눈에 보는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업무에서 주로 쓰더라. 그리고 L은 뭐냐면 이력입니다. 여러분 업무 하실 때 이런 이력 관리, 증적 관리, 이력 검색 이런 거 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리소스. 여러분이 스크랩하는 자료들이나 아니면 노션이나 공부하시는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자료 관리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DSLR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요거를 직접 구축할 수 있게 여기 책에다가 넣었습니다. 뒤에서 설명할 내용인데 앞에서 다 해버렸네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노션 로드맵 다시 한번 보면요. 제가 이 노션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활용법은 그 다음이에요. 이 기본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1부터 7 있죠. 여기 있는 기능은 여러분 완벽하게 아셔야 돼요. 기본은. 이게 여러분 혹시 그 악기를 배워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악기 되게 관심 많아가지고 많이 배웠거든요. 기타, 베이스 기타, 클래식 기타도 조금 공부를 했고 그리고 드럼을 한 몇십 년을 쳤습니다. 진짜 웬만한 아마추어보다는 잘 쳐요. 드럼도 했고 예전에는 바이올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아무리 유명한 가수도 자기가 항상 그 발성법이나 호흡법을 자기의 멘토에게 배우시는 거 아시나요? 그래가지고 그 기본이 무너지면 나중에 그 테크닉이나 기교가 아무리 좋아도 이 노래를 잘 못하게 됩니다. 다른 악기도 다 마찬가지예요.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 운지법이라든지 아니면 오른손에 피크나 그 현을 치는 법을 정말 많이 연습해요, 초반에. 그리고 고수가 되어도 계속 연습을 합니다. 드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드럼 연습하시는 분들 보면 그 스틱 잡고 그 패드에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치거든요. 이거를 평생 연습을 합니다. 평생. 이거를 왜 그렇게 하냐면요. 이 기본이 흔들리면 내가 예술을 하기가 어려워요. 계속 흔들립니다. 그 기교에서. 그래서 이 기본이 정말 중요한데 이 노션도 마찬가지예요. 노션도. 기본이 정말로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요 기능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여러분이 요 위에 있는 8이나 9나 10에 넘어갔을 때 분명히 흔들리고요. 분명히 망가지고 분명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부분을 명확하게 뇌피셜을 좀 보태서 완벽하게 해야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의 템플릿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냥 내 시스템을 내 입맛에 맞춰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책 소개를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제목은 노션 하는 직장인의 정리법입니다. 사실은 제가 원했던 원제는 노션 마스터 클래스였거든요. 그래서 노션의 모든 것 1부터 10까지를 좀 제대로 체계적으로 배워보자라는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출판사랑 얘기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실무책이다 보니까 실용서다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타겟팅을 가지고 제목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노션하는 직장인의 정리법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고 직장인만을 위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내가 노션에 뭔가 일을 관리하고
일과 삶을 통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출간 알림을 받았죠. 제가 그 안에 궁금한 내용, 기대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받았고, 거기 내용들을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차트, 지금 이게 보는 게 노션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 항목들이 쭉 있습니다. 쭉 있고, 그 개수의 만큼 이렇게 바의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여기 0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노션 레벨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고, 기대하시는 거가 어느 레벨에 속해 있는지 여기 숫자를 넣어놨고, 이렇게 색깔도 통일을 해 놓은 거예요. 보시면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 활용법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죠. 총 18개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정리부터 자료 관리까지 이런 실제 업무에 내가 어떻게 쓸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게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냥 가계부나 활용법이라는 그냥 조금 뭉뚱그려 설명해 주신 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기본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본기. 여기 보시면 레벨 1에서 2 정도 되는 그 노션의 정말 기초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노션 이미 쓰시는 분들 같아요. 이런 분들은 7이나 8이나 9에 대해 그 레벨에 대한 것들을 궁금하다고 또 기대된다고 적어 두셨습니다. 저는 단언컨대 여기 0부터 9까지 다 다룬 책입니다. 예, 제 책은 다 다뤘어요. 그리고 겉을 이렇게 훑은 게 아니라 실습 보시면 정말 이제 꽉꽉 채워놨어요. 원래 이제 처음에 기획했을 때는 300페이지였는데 그 제가 원고 제출할 때 한 430페이지 정도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출판사에서 약간 곤란했어요. 분량이 너무 많다. 이 400페이지 책 여러분 많이 안 보셨을 겁니다. 진짜 두껍거든요.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잘라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했습니다. 아, 여기서 어떤 내용을 잘라야 되나. 기초를 자를 수도 없고, 뒤에 이 활용법도 자를 수도 없고, 중간에 팁들을 잘라야 되나 계속 고민을 했는데, 우리 프리렉, 이 편집사, 그 편집해주시는 그 박대리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자간 줄이고, 이 행간 줄이고 해가지고, 다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417페이지에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갔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른 책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아, 이거 진도 잘 안 나갈 거예요. 글이 정말 많거든요. 캡처도 많고. 하여튼 책 자랑을 요 정도까지 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자, 노션 핵심부터 알려집니다. 이제 1부에서는 여기 노션에 대한 기초 설명들 조금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독서 노트 시스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 무료 강의 보신 분들은 대부분 이 독서 노트 만드셨을 건데, 그게 약간 한 3분의 2 정도만 다룬 거예요. 관계형이랑 롤업이랑 수식 까지만 다뤄가지고 약간 아쉬웠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가지고, 아까 그 로드맵상 레벨 8 단계입니다. 여기가. 독서 노트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것까지 넣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책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션 아이템이라는 거를 넣고 그 다음에 문장 수집기를 달고 독서 트래킹 다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 하고 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조화하는 방법론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익힐 수 있을 거고요. 2부에서는 그 DSLR, 직장인을 위한 노션이라고 해서 그 업무 시스템을 만드는 기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나 일정 그리고 이력과 자료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직접 만들 수 있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템플릿 던져주고 사실 쓰라고 하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직접 안 만들면 여러분이 커스터마이징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에서 배웠던 내용을 약간 복습하는 겸, 그리고 여러분의 시스템 만드는 능력을 키워줄 겸 해서 이거를 전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만드는 그런 실습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시스템을 확장하고 구조화하는 전략들, 요걸 다 넣었어요. 그래서 원래 구조는 DSLR 밖에 없었는데 요거를 프로젝트라는 걸로 통합을 하고 이 목표 관리라는 요 새로운 모듈을 집어넣는 요런 테크닉까지 다 알려드립니다. 대박이죠? 이런 걸 다루는 책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아마 유일한 책이라고 단언합니다. 자, 전반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독서 노트에서 독서 시스템으로. 요 두 개의 차이는 데이터베이스의 관계형을 사용하냐 안 하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일부에서 다루는 기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레벨 1부터 7까지는 당연히 다루는 거고요. 그러면 레벨 1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레벨업 시킬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상태에서 한 파트, 그리고 페이지 구조를 이해하는 쪽에서 한 파트, 그리고 본문을 구성하는 법, 그리고 블록 쓰는 법, 뭐 이런 기능들을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대시보드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 설계하는 부분도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속성 추가, 보기, 그리고 여기 있는 보기의 특별한 기능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구조와 방법론이나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린 뒤에 통합 확장 전략으로 독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딱 할 겁니다. 그리고 노션 한 걸음 더해서 차트랑 폼을 알려드리면서 일부가 딱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면 이 사진이랑 캡처 제가 최고 화질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해놨고요. 꽤 크게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저의 책의 차별화된 부분인데, 다른 책들을 보면 그 화면 전체를 캡처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부분마다 다 캡처를 해가지고 되게 편집이 좀 잘 됐습니다. 그리고 관계형 실습도 여러 번 있고, 여기 구조, 요런 다이어그램 그리는 사람 없거든요. 제가 데이터베이스 분석 설계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요걸 안 그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리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한눈에 데이터베이스 볼 수 있게 하면 요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기가 되게 쉬워지는데, 요거를 이 방법론들을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는 법들, 여기도 다 다이어그램 그렸죠. 이것만 있으면 여러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많이 물어보셨던 노션 꾸미기 테크닉. 뭐 제가 사실 디자이너는 아니어가지고 뭔가 진짜 예쁘게 이런 거는 못하지만, 제가 곰손이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노션 템플릿을 만드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방법론을 다 담았습니다. 곰손도 가능한 노크 테크닉. 일부에서 다 배우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새로 들어온 양식 작성기 기능, 요것도 제가 다뤘고, 차트도 다뤘습니다. 이거 유료 기능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쓰신다고 했을 때 이 차트 기능 되게 유용할 거예요. 요것도 대시보드 형태로 어떻게 구성하면 되고,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왜 안 되는지까지 제가 다 설명을 넣어놨습니다. 다음 후반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기대 많이 하실 건데, 저의 이 후반부의 캐치프라이즈는 일과 삶의 통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업무도 하고 개인사도 많고 이렇게 바쁘시잖아요. 그거를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통합을 해놓으면 인생이 꽤 간결해집니다. 그거를 하는 방법론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거의 이름을 저는 DSLR이라고 지어놨고요. 그리고 그 방법론이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라고 붙였습니다. DSLR 프레임워크. 이 카메라의 앞부분이랑 이름 똑같죠? 제가 고심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자, 2부의 로드맵입니다. 2부의 로드맵은 여러분 1, 2, 3은 솔직히 이거 할 때는 마스터하고 들어오셔야 되고, 사실 7까지도 좀 한 번은 하고 들어오셔야 돼요. 공부를. 그래서 1부를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요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루는 것들이 있는데, 요게 이렇게 잘려 있는 이유는 실제 업무에서 쓰시기 좋은 테크닉들을 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머메이드, 여러분 아까 그 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 머메이드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도 제가 담았고요. 그리고 연결, 이게 노션이 사실은 그냥 기록하는 시스템이 아니고요. 여기에 내가 기록한 것들을 노션 여기저기서 연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기록 앱이거든요. 근데 그거 몰라서 못 쓰는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특별히 좀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하는 부분들을 여기서 다룰 거고, 그 다음에 뭐 대시보드 구성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 DSLR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 각 기능들을 이용해서 유기적으로 구조화시키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또 확장하는 테크닉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분 또 어려워하시는 수식 있죠? 그리고 버튼 자동화,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노션 AI 활용하는 방법, 여기까지를 2부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메이크도 하고 싶지만 저는 잘 안 써요. 저는 좀 한 툴에서 모든 걸 좀 다 하자는 주의여가지고 아직 외부 시스템이랑 연동하는 부분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쓰다가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 가지고 아직 안 쓰고 있고요. 노션 메일도
이게 제 책을 쓰고 난 뒤에 거의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을 다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보시면 DSLR인데 이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디스크립션, 스케줄, 그리고 로그랑 리소스 이 네 가지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을 녹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전략으로 실제 회사에서 득을 봤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개발자, 한참 이제 3년차, 4년차 개발자일 때 정말 일이 많았거든요.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UI도 하고 그러니까 웹 개발도 하고 온갖 잡무를 다 하는데 개발이 정말 많을 때 여기 있는 이 의사결정 매트릭스 우선순위별로 일을 하는 거에서 딱 그거를 배워가지고 일을 진짜 몇 개월 만에 정말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 제가 회사에서 쓰는 매뉴얼 쓰는 방식이라든지 업무 이력 남기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실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담아놨으니까 유용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업무 설명서인데 이 회사에서 쓰는 거를 차마 넣을 수는 없어가지고 비슷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식으로 블록을 이용해서 그리고 이 내용을 구성해가지고 조금 더 가시성 있게 이런 매뉴얼을 만들 수 있을지를 구성을 해놨고요. 이거는 일부의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정 관리하는 방법. 이게 저의 일정 대시보드인데 먼슬리 일정이랑 투두 할 일이랑 그리고 업무의 우선순위를 판별하기 위한 의사결정 매트릭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전략으로 녹여놨는지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력인데 2024년 1월 1일에 홍해 공급망 차질 대응으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이 이력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면 어떻게 이 이력을 관리하고 나중에 도움이 되는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위 항목으로 해놓은 건데 여러분이 이 노션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력을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 시간별로 이렇게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처리했는지 그리고 이 분류는 무엇인지 이렇게 남겨가지고 업무별로 이 이력을 정리하는 그 테크닉을 배워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인데 여러분 자료 관리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지식의 시대여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내가 머릿속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내가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의 지적 생산 활동을 사실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둘 수 있는, 한 곳에 모아둘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 노션으로 구현했을 때 장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께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PC에서 자료 수집하는 방법, 그리고 휴대폰에서 편하게 자료 수집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 공유 기능 이용해가지고 자료 수집하는 방법. 이거의 정말 좋은 점은 한 곳에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노션 안에서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다는 건데 그 지식 생산의 테크닉을 제 책에서 다 배우고 가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노션 책을 쓸 때 이거를 써가지고 했어요. 제가 책을 읽었던 문장들을 자료 DB에 다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에서 봤던 노션 테크닉이나 기술들 그리고 스크랩 해왔던 것들을 다 넣어놓고 그 책이라는 프로젝트 안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책 쓰는데 참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테크닉 꼭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작년 하반기에 PM이 됐다고 했죠. 프로젝트 매니저가 됐는데 와, 정말 PM분들 존경하게 됐습니다. 제가 실무자일 때는 몰랐는데 이게 정말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일정 관리, 사람 관리, 돈 관리, 행정 관리, 그리고 팀장님께 보고하는 거 이런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게 그 누구도 이런 식으로 일의 순서에 대해서 한눈에 보여주게 설명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 이 단건의 업무만 설명을 해주는 거죠. 제가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요거를 그렸습니다. 다이어그램으로. 내가 일을 하는 순서를 어떻게 되는지 다 그렸는데 어떤 걸로 그렸냐? 노션의 이 머메이드라는 걸로 프로세스 도를 딱 그렸습니다. 이게 유용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고 다음 단계가 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관리자급으로 갔을 때 요게 정말 필요한데 요거 그리는 방법, 이
다이어그램의 문법 제가 다 담았습니다. 이 머메이드 다루는 책도 별로 없고 블로그나 이런 데도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이 책에서 이거 배워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관리 팁이 매출이라든지 뭐 영업이익 이런 거 관리하잖아요. 팀장님 수시로 물어봅니다. 이거 매출 얼마야? 영업이익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는데 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지 않거나 기록해 두지 않으면 그때그때 시스템 들어가서 찾아보면 늦거든요. 팀장님 바쁘신데. 그래서 이런 것들 관리하는 프로젝트 관리 팁이 그리고 프로젝트만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수주 계약, 회계 관리, 인력 관리, 프로젝트 진행 이런 것들의 작업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지 요거를 방법론을 간단하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요것도 한번 배워가 보세요. 아, 그쵸? 머메이드 다이어그램 진짜 필요하죠, 이거. 요거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디테일하게 여기 색깔 넣는 법, 이거 서브 그래프 그리는 법, 그리고 뭐 이것저것 다 넣어놨습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말을 지금 벌써 10시가 다 돼갔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DSLR 시스템을 이 워크라는 걸로 통합을 할 겁니다. 워크. 업무라는 거를 주제를 딱 잡아가지고 한 곳에 딱 모아두는 그런 기능을 할 거거든요. 요 통합론을 제 책에서 배워볼 수 있고요. 이 통합한 거를 이제 확장하는 법까지 알려드립니다. 진짜 요거는 저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강의에서도 MD 모델이라고 소개해 드렸던 거에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인데 여기 이 프로젝트, 이 워크를 프로젝트로 바꾸고 DSLR의 다른 확장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내 마음대로 붙일 수 있는 이런 테크닉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어려워하시는 함수 이거. 함수 제대로 설명해 주는 데가 많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산업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게 아니고 약간 반공대인 산업공학 전공해가지고 인턴을 하필 붙어가지고 정규직 전환된 상태에서 4학년 2학기 때 프로그래밍 수업을 엄청 들었거든요. 그때 그 프로그래밍이 어려웠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함수에 관련된 챕터를 썼습니다. 이 함수, 수식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노션을 그 프로그래밍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쓰시면 이거 함수 되게 쉬운데 프로그래밍 지식도 없고 엑셀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암묵지가 너무 많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넘어가는 게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뭐 변수라든지 명령어라든지 여기 안에 들어가는 입력값이 왜 이래야 되고 뭐 문법은 왜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그래서 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함수는 왜 함수이며 이게 이 명령어를 왜 이런 식으로 입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놨으니까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버튼과 자동화. 이 노션에 뭐 유료 안 쓰시는 분은 잘 모르겠지만 여기에 버튼 기능이 있고 자동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하면 내 업무 시스템에서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업무를 줄여준다는 관점에서 중요한데 이 버튼과 자동화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여기 결제 DB 있죠? 내가 매출 보고서를 올렸어. 그러면 이거를 결제자한테 보내주는 그 프로세스, 이 보고서를 올려주는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고 그 보고서를 받은 분이 아, 나는 여기에 승인을 해 라는 결제 버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자동화랑 버튼 기능의 핵심인데 그거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만드는 방법들을 제가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배워보시고요. 예, 자동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계부 예제가 하나 있는데 지출 분류 자동화로 직관적으로 얘를 어떻게 쓰는지 한번 쉽게 풀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배워보세요. 그리고 노션 AI. 아, 요거는 제가 이제 막판에 좀 다뤄놓긴 했는데 약간 고심하면서 썼긴 했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션 AI 아직 부족하고 개인 요금제에서는 빠진다는 약간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요금제에 포함시킨다는. 그래서 당장은 추천해 드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만약에 이 비즈니스 요금제로 노션을 쓰시고 AI까지 쓰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노션 AI가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가 지금 이 알려드리고 있는 이 컨셉의 핵심은 뭐냐면
나의 업무에 대한 모든 것을 노션에 넣어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노션에 일정을 넣고 업무 설명서 넣고 프로세스를 넣고 자료랑 이런 걸 다 넣어두는 거예요. 근데 노션 AI가 좋은 게 그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AI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AI를 나중에 좀 기능이 더 발전하면 실제로 내 업무에 대해서 내가 기억하지 않아도 물어보면 답변해주는 그런 AI로 이제 발전을 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부족해요. 하지만 요거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지식을 쌓아 놓는다는 차원에서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주목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거진 끝났습니다. 여러분, 생활노션 카페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퀴즈만 풀고 나가신 분 4분 계신데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이거 안 보시면 약간 아쉬울 텐데 생활노션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노션 원페이지 가이드와 무료 템플릿, 카톡방 운영 이런 거 다 이제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원페이지 가이드는 뭐냐면 이겁니다. 아까 제가 앞에 만들어 놨던 이 로드맵인데 한번 볼게요. 자, 로드맵인데 자, 이 로드맵에 있는 레벨 1부터 7까지의 핵심 기능들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전부 정리를 했어요. 이거. 벌써 가시다니.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부터 해서 레벨 7까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기능들에 대해서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대박이죠? 하위 항목, 여기 링크된 보기, 관계형 롤업 이런 거 다 했고 이 책에 있는 거 내용을 많이 발췌를 해놨거든요. 요거를 공부를 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노션 만약에 처음인 분들은. 그래서 1부터 7까지의 내가 어떤 노션 기능이 있는지를 한번 그리고 한번 눈으로 훑고 읽고 나서 그 다음에 노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천지차입니다. 진짜. 예, 미니 전자책 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능들, 회원가입부터 해가지고 이 데이터베이스가 뭐고, 뭐 보기가 뭐고, 속성이 뭐고, 이 관계형과 롤업은 뭔지 그 개념을 확실하게 포인트를 잡고 시작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거를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어디에? 생활노션 카페. 자, 지금 안 올렸거든요. 제가 올리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멤버 전용 노션 로드맵. 지금 여기에 등록을 하면 여러분 받아갈 수 있습니다. 클릭해야죠. 자, 멤버 전용 노션 로드맵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받아가세요. 이거 다 받아가세요. 다 받아가십시오. 복제됩니다. 홈페이지가 이렇게 누르면 여기 들어있고요. 복제 막아놨네. 제가 복제 열어드릴게요. 이거 왜 막았는지 기억났습니다. 이거 왜냐면 업데이트 계속 할 거거든요. 업데이트를 계속 할 예정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막아놨는데 여러분 그거 할 때마다 약간 내용이 바뀔 때마다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두겠습니다. 즐겨찾기 해놓고 보셔도 돼요. 요거는 여러분 한번 쭉 보세요. 이 용어들 내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이거 한번 쭉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 밑에 거를 모르면 위에 게 어렵습니다. 밑에 거를 공부를 하고 올라가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레벨 8이 여러분 안 되는 분들은 요 기능을 모르시는 거예요. 요거 필터, 템플릿, 관계형, 링크된 보기 요거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요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요거를 하려면 보기를 또 이해를 해야 되고요. 관계형을 하려면 속성을 추가할 줄 알아야 되고 페이지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롤업을 하려면 관계형을 또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쓸 줄 알아야 여기서 확장 테크닉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요런 그 밑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올라간다라는 거. 이게 이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이 기능이 많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하나 배워서 올라가시라는 의미로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원페이지 가이드 제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레벨 1부터 7까지 핵심 요약을 넣어놨고요. 데이터베이스 구조화를 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보시고 꼭 왜 내가 구조화를 해야 되는지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네. 저는 약간 정리벽이 있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고, 뭐, 일상도 그렇고, 사진도 그렇고, 계속 정리합니다.
회사에 있었던 일도 계속 정리하고 있고요. 알고 있는 것도 정리하는 거 좋아합니다. 네. 카페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페에서 많이 받아가시고 질문 있으시면 카톡방이나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도서 구매 후기 계속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서점이랑 SNS 후기 작성해 주시면 설문이 있거든요. 그 템플릿 페이지 안에 설문 써주시면 제가 DSLR 확장팩이랑 그 커피 쿠폰을 쏴드립니다. 이건 이제 출판사에서 선정을 할 거예요. 이 확장팩은 지금 좀 설계 중인데 여기 DSLR에 통합해서 붙여서 쓰기 좋은 거랑 좋은 프로젝트 있으면 좀 얹어가지고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2부까지 다 공부를 하시면 붙이는 법은 다들 아실 거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드려도 충분히 여러분께서 커스터마이징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션 하는 직장인의 정리법. 혹시 노션을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또 추천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보자를 위한 노션 오버뷰. 이거는 사실 왕초보를 위해서 좀 해보려고 하는 건데, 시간이 많으세요? 제가 약속한 시간은 지났지만, 이 초보자를 위한 노션 오버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다시 한번 여쭐게요. 오늘 노션 완전 처음인 분 계실까요? 네. 초보자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이 오버뷰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1부터 7까지 이 노션의 기능들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드맵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여기서 요것들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가 노션 화면 띄워놓고 한번 알려드리면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기 페이지 다루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30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실습을 하는 건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부가 설명을 계속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게 맥을 잡으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죠? 시간 좀 오버해도 상관없겠죠, 여러분? 네,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그냥 쭉 보세요. 막 잘 모르겠으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자, 실제 책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글이 정말 많습니다. 글이 정말 많아요. 자, 그리고 노션 한번 가볼게요. 이게 제가 부 계정이어가지고 약간 다른데 실제 쓰는 거랑 좀 다릅니다. 요거는 DSLR 시스템을 만드시면 요런 거를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 관리할 때 요런 거 하실 수 있고, 이런 기능 있고, 자료 관리하는 기능들, 이력하는 기능들. 자료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유튜브 캡처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유튜브 생활 노션 이렇게 하고, 세이브 투 노션을 주로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이브 페이지. 순식간에 지나갔죠? 그러면 여기 들어갑니다. 보이시나요? 방금 들어갔습니다. 웹서핑 하다가 좋은 강의를 발견했어. 그러다가 이거는 내가 스크랩해야 돼. 그러면 지금 단축키 누른 거거든요. 세이브 페이지 하면 여기 쑥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박이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야. 시스템에 관련된 거야. 이런 거. 이력 관리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이력들을 여기에 이제 추가를 해서 이슈 4일차 이런 식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력 시스템. 그리고 들어갔을 때 영업별로 가지고 있는 설명서, 이력, 일정, 자료를 한 곳에서 다 모아 볼 수 있는 이 통합 테크닉, 이것도 알려드렸고, 그리고 목표 관리 여기 있거든요. 이거는 그 새로운 거 커스터마이징 하면서 추가하는 그런 기능들, 이것도 알려드렸고, 이거 많습니다. 이거를 다 직접 만들 수 있습니다. 2부 끝나 있을 때쯤이면요. 그래서 한번 자랑하고 싶었고요. 자, 기다리시는 자, 노션의 모든 것은 아니고 이제 기본기를 제가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이 아래 부분은 여러분이 제가 알려드린 그 가이드 보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다루기부터 제가 빠르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페이지 다루기 아이콘, 커버, 폰트, 너비, 비전, 버전. 자, 이거 한번 찍어보고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노션의 모든 기능을 한번 쭉 살펴볼게요. 제가 설명드리면서 첫 번째는 이제 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게 섹션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요거 껐다, 이거 클릭하면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고 위치도 바꿀 수 있는데 이 페이지의 이 섹션은 따로 추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새 페이지.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페이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잡아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우스로 잡아서 옆에 보면 이 꺽쇠가 있거든요.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그 하위 페이지가 보여요. 즉 여기에 보이는 건 페이지 트리인 겁니다. 페이지 아래에 다른 페이지를 넣어두는 거죠.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노션에는 폴더가 없습니다. 폴더가 없어가지고 페이지 자체가 파일이자 폴더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아래에 다른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페이지 아래에 다른 페이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쪽이 페이지의 본문이거든요. 얘가 제목이고,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아래에도 새 페이지 2 다른 페이지 들어있고, 이 페이지 아래에도 다른 페이지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네. 이렇게 페이지가 폴더이자 그 문서다라는 게 이 노션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기본 교법으로 돌아가서 이 페이지는 여기 이런 식으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 있는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 많습니다. 여기 잡아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 예. 왜냐하면 이게 페이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본문 안에. 그래서 요걸 잡아서 이렇게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도 넣을 수 있습니다. 위치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은 이거랑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얇은 줄이 있고 두꺼운 줄이 있죠. 두꺼운 줄. 이거는 넣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위치를 바꾸는 기능입니다. 이게 나중에 블럭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보면 이제 이 페이지에는 아이콘도 있고 커버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드는 기능이 있는데 저는 커버는 별로 안 씁니다. 공간이 좁아가지고 별로 안 쓰고 있고 이 아이콘만 주로 이렇게 색깔 넣어가지고 좀 깔끔하게 쓰는 편이고요. 지금 공간이 작으니까 없애 둘게요.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아이콘 커버 있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위에 페이지에 그 옵션 기능들이 몇 개 있거든요. 요것 중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 점점점 페이지 설정 메뉴인데 여기서 폰트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 텍스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전체 너비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넓게 돼 있는데 이거를 끄면 좁아져요. 되게 좁아집니다. 넓고. 그리고요. 이 폰트 이 설정은 노션 전체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페이지마다 적용이 돼요. 이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요거를 페이지가 이렇게 폰트를 바꿔 놓으면 다른 페이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이 폰트가 몇 개 없긴 하지만 이 노션 자체가 이런 디자인보다는 내용에 충실하자는 철학이 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꾸미기 기능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뭐 이런 기능들 한 번씩 눌러 보시면 되고 여기 버전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버전 기록. 요게 아까 설명드렸던 그 10분마다 버전이 기록되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본문이 이렇게 수정되면 10분 뒤에 저기에 버전이 하나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할 수도 있고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페이지 다루기부터 커버, 폰트, 너비, 버전, 거진 다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공유 기능 있고 댓글 기능, 즐겨찾기 기능이 있는데 즐겨찾기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 클릭하면 여기에 즐겨찾기 섹션이 생기면서 바로 가기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이렇게 옮겨지지는 않고요. 요거는 클릭하면 이게 열어지는 이런 용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페이지에 대해서 다 배운 겁니다. 페이지는 노션의 문서이자 폴더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옮겨갈 수 있고 다른 페이지 안에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면 블록 다루기입니다. 자, 쉴 새 없이 계속 설명합니다. 블록 다루기는 뭐냐면 여기에 엔터를 칠 때마다 이 본문을 누를 때마다 여기 줄이 바꿈이 되죠. 근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커다랗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블럭입니다. 블럭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본문을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메모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블럭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줄바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드래그를 딱 하면 글자만 드래그가 되지만 이 블럭은 드래그하면 블럭이 드래그가 됩니다.
물론 글자만 드래그 할 수 있는데 블럭이 있고 그 위에 글자를 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처음에 노션 쓰시면 이거 정말 불편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아래 한글을 주로 예전에 썼기 때문에 이게 많이 불편했는데 이게 쓰다 보면 이게 편하다는 걸 알게 돼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한 번에 옮길 때 이렇게 블럭을 통째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내용이랑. 이런 거 되게 좋고 단축키 같은 걸 써가지고 이렇게 한 번에 옮기는 이런 기능들도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블럭 안에 하나의 문단을 넣어가지고 그 문단을 통째로 옮기는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되게 유용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블럭에는 되게 종류가 많습니다. 명령어 그 엔터 밑에 왼쪽에 이 슬래시가 있는데 얘를 누르면 이 블럭의 종류들이 되게 많아요.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써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블럭을 써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할 일 목록 이렇게 이제 써보고 이렇게 체크해보고 하면서 블럭을 익히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블럭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기에 점점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블럭이라는 거는 페이지의 본문을 채우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 블럭처럼 여기에 하나씩 쌓아가면서 만드시면 되고 그 종류는 슬래시를 누르고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한번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블럭이 어떤 게 있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 블럭을 다루는 법인데 이 블럭의 왼쪽에 보면 이 핸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잡아서 이렇게 옮기는 이런 용도고요. 클릭하면 이런 블럭의 메뉴가 떠요. 그래서 여기서 블럭의 어떤 종류를 바꿀 수도 있고 색깔도 지정할 수 있고요. 배경색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한번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페이지에서 설명드렸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페이지에서 제가 이거 옮길 때 이거는 뭐라고 했죠? 넣는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옮기는 기능이라고 했죠. 요거가 이 블럭에서도 똑같이 됩니다. 잡아서 옮기는 기능, 그리고 잡아서 잠깐만요. 옮기는 기능이 있고 여기 페이지 만약에 있으면 이 핸들을 잡아서 이렇게 넣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안에 이렇게 블럭이 옮겨집니다. 지금 왔다 갔다 했을 때 단축키는 컨트롤 이거거든요. 이거는 여기에 적어 놓을게요. 이러면 페이지 왔다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뭐 이런 기능입니다. 컨트롤 이거 요런 뭐 기능들이 있다. 약간 빠르지만 괜찮죠? 네. 괜찮죠? 블럭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뭐냐면 이 블럭이라는 건 말이죠. 굉장히 그 입체적입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던데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제목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제목과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블럭들도 제목과 본문으로 이루어진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 토글. 이게 뭐냐면 접으면 이렇게 접히는 애들이거든요. 토글 목록인데 여기에 본문이고 얘가 제목입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이게 제목이랑 본문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페이지로 전환하잖아요. 페이지로 전환하면 페이지로 바뀌는데 제목이 페이지 제목 되고요. 본문이 아까 그 토글 안에 있던 본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구조가 있다라는 걸. 이 블록이라는 놈도 구조가 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몇 개 있거든요. 토글이라든지 뭐 페이지도 사실은 블럭이고 콜아웃도 옛날에는 제목이랑 블럭으로 되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다 본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얘를 전환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여기 토글 목록으로 다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제목은 여기 들어가고 본문은 이렇게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를 만약에 일반 텍스트 블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면 모양이 이상해요. 보세요. 여기 이게
핸들이 여기 있고 두 번째 핸들이 여기 있는데 드래그 해보면 위치가 이거의 한 단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단 안쪽에. 뭐냐면 여기 이 블록 안쪽에 요 블럭들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를 사실은 이렇게 빼면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아까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여기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 블록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겁니다. 본문이 있고 이거를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이 있고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다는 겁니다.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적인 블록들이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면 여기 안쪽에 사실은 본문을 넣을 수 있어요. 이 본문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보통 넣었냐면 이전에는 토글 목록으로 바꿔가지고 제목 넣고 본문 넣은 뒤에 다시 텍스트로 바꾸면 이렇게 본문을 품은 이런 블럭으로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가 톡을 전환하는 게 이제 번거롭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있는 단축키가 있는데 이게 바로 탭입니다. 탭. 여기서 탭을 누르면 한 칸 딱 들어가요. 이게 뭔가? 이거를 그 워드의 들여쓰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블럭 안쪽에 그 아래쪽 블럭을 집어넣는 기능입니다. 본문에 넣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가 탭을 눌렀을 때는 이거의 본문에 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빼는 기능이 Shift 탭입니다. 요게 이 구조가 되게 중요해요. 이 구조가.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보이지는 않지만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뭐 어쨌든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이 노션에는 뭐가 있다? 구조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구조가 있다. 그게 페이지랑 블럭에 이렇게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유념해 두고 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토그라인 넣으면 블록 수평 나열 안 됩니다. 네. 이거 약간 고질적인 질문인데 되게 잘 질문해 주셨어요. 이 토글 무슨 의미냐면 두 개의 열이라는 그 블럭이 있습니다. 여기 이거 여러 개의 열. 내용에 이 본문에다가 자,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단을 나누는 기능을 요 안에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얘를 잡아서 여기에 놔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놔두면. 그래서 이렇게 2단으로 만들 수 있는데 토글 안에서는 얘 본문이잖아요. 이게 본문. 본문 안에서는 이게 생기는데? 생기네요. 예전에 안 생겼거든요. 지금 생기네요.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여기 안에서 슬래시 누르고 2 누르신 뒤에 두 개의 열 블럭 선택하시면 이렇게 구분됩니다. 제목 토글 안 돼요. 한번 볼게요. 제목 토글 1, 2, 3, 1, 2, 3. 안 되네요. 이거 안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슬래시 누르고 두 개의 열 한 뒤에 이렇게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구조를 만드시면 돼요. 지금 이 기능이 레벨 4입니다. 레벨 4. 원래는 이 블럭 하나의 안에서만 우리가 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레벨 4부터는 그 페이지 본문 자체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열, 뭐 세 개의 열, 세 개의 열, 뭐 네 개의 열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걸 이용해서 페이지의 내용의 구조를 만드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이 제목 토글 안에 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접으면 다 접히죠. 네, 다 접힙니다. 이게 지금 구조를 만드는 것들. 다 책 안에 들어있는 거죠. 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토글이랑 목차, 여러 개의 열, 이런 애들은 이 화면에 이런 페이지의 구조를 만드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차 블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게 여러분 블럭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제목 블럭을 포함해서 제목 1, 제목 2, 제목 3 이런 커다란 글자를 가진 블럭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목차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자동으로 하이라이키도 만들어줍니다. 제목 3-1- 이렇게. 그러면 요거를 클릭했을 때 요 위치로 가는 이 블럭이 바로 목차 블럭입니다. 목차 블럭. 그래서 이거를 보통 페이지 메뉴에 놔두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이거 많이 안 씁니다. 이게 공간도 좀 많이 차지할 뿐더러 페이지 자체에 이렇게 목차 기능이 생겼어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약간 버그가 있지만 올리면 이렇게 바로 가는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요즘은 많이들 쓴다. 근데 이게 마우스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목차 없을 때는 여기 목차 기능을 끄는 게 없어졌다. 어디 있었는데? 이거 페이지 레이아웃에 들어왔나? 아, 이것도 어디론가 사라졌네요. 이거 끄는 기능이 있었는데, 아, 이거 페이지 사용자 지정 여기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 목차 끄면 이 기능 없어집니다. 일단은 살려둘게요. 이런 목차 기능 있으니까 여러분 바로가기 같은 거 만들 때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제목 토글 블럭도 이 목차에 포함이 됩니다. 제목이.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토글을 여러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왜 여기를 페이지 구조 설계에 넣었냐면 여러분 쓰시다 보면 노션의 그 길이, 이게 페이지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가 없이 무한정 길어집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여기에 뭐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내용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뭐 링크도 있고요. 엄청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 찾으러 가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놓냐? 이렇게 토글로 다 묶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평소에 쓸 때는 안 쓸 때는 요거를 다 이렇게 접어뒀다가 필요할 때 얘를 열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삼각형 누르면 열리거든요. 이때 좋은 단축키 하나 알려드릴게요. 컨트롤 Alt T. 요거 뭐냐면 전체 톡을 열고 닫는 단축키입니다. 요런 기능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전체 페이지 다 열고 싶을 때 이거 써버리면 한 번에 다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페이지 구조 설계 하시라고. 아,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마크다운이거든요. 탑 누르고 그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샵샵샵 제목상. 제목상. 이것도 있고 컨트롤 Alt Shift 1. 컨트롤 Shift 1. 이것도 이런 1번부터 0번까지 다 이 단축키입니다. 이거 쓰셔도 됩니다. 저는 주로 이 단축키 씁니다. 컨트롤 Alt Shift 1, 2, 3, 4, 5, 6, 8. 요거를 쓰시면 요 되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1부터 4까지의 요런 기능들을 써가지고 우리가 완성해야 되는 거는 뭐다? 어떤 테크닉이다? 이 페이지의 본문에 내가 원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 이거를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데이터베이스 들어가면 요게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지를 관리하는 테크닉 자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 관리하는 거 조금 줄어들고 구조만 짜는 것만 남거든요. 어쨌든 요거를 만드는 법 자체는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 블럭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계속 막 왔다 갔다 하고 헷갈리고 이상한 데 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이거는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책에다가 실습을 많이 넣어놨어요. 이거 연습 많이 하시라고. 그래서 그 실습 보시면서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약간 난이도 있는 거 있거든요. 표블럭 이런 거 어려울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꼭 공부를 해보시면 이 표블럭 한번 해보시면 얘도 유용하게 쓸 일이 많아요. 이 표블럭도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블록을 만드셔서 이 레벨 1부터 4까지는 뭘 해야 된다? 완벽하게 써야 됩니다. 완벽하게. 뭐가 있는지 아셔야 되고요. 자, 잠깐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이 스타일링 기능 알려드릴게요. 스타일링이 뭐냐면 여기 블록 안에 본문 있죠. 제목, 본문, 내용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요거를 드래그하면 이렇게 색깔을 넣을 수도 있고요. 색깔 넣을 수 있고 굵게 기울임 뭐 이런 거 기능 있습니다. 토글, 수식 있습니다. 이런 꾸미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스타일링 기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댓글 달 수 있는 기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텍스트 해서 변환 가능하고 이거 드래그 해서 쓰는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면 단축키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보시면 되고요.
이거 유용해요. 이거 코드로 표시. 드래그해서 컨트롤 E. 드래그해서 컨트롤 E. 내용 드래그해서 컨트롤 E. 이것도 한번 써보시면 되고, 이 제목에는 스타일링 기능이 먹진 않습니다. 그렇죠? 포트폴리오 많이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이 4번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내 거를 딱 보여주면 좋은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제로 그 파워포인트라든지 포토샵 같은 걸로도 결국 구조를 만들잖아요. 그거 하듯이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잠깐만요. 자, 여기 연결 기능은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고 싶은 기능인데, 이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한데 다루는 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 멘션부터 보겠습니다. 멘션이 뭐냐면 골뱅이에요. 골뱅이. 명령어가. 여기서 날짜나 어떤 사람들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페이지를 이렇게 링크를 걸 수 있어요. 페이지.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되게 좋죠. 예를 들면 골뱅이하고 아까 DSLR 이렇게 치면 나오거든요. 페이지 링크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바로 가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클릭했을 때 이렇게 바로 가는 기능인데, 여기까지만 아는 분들은 오늘 하나 배워가세요.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링크 기능은 단순히 바로 가기가 아닙니다. 이 링크 기능은 클릭했을 때 이동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보세요. 이거를 클릭했을 때 이 DSR 페이지 위에 못 보던 게 보입니다. 백 링크. 이거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 페이지를 링크를 한 다른 페이지가 나와요. 자, 처음부터 기본기 오버뷰에서 이거 링크를 걸었어요. 여기 블럭으로. 근데 이거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이 DSR 안의 페이지에서는 이거를 참고로 하고 있는 다른 페이지 리스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한 바로가기가 아니에요. 이거를 언제 쓰냐? 자, DSR에 자료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자료를 넣어놨는데 이거를 매번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쓰시면 불편합니다. 이거 언제 다 찾아가요? 그러지 말고, 자, 보세요. 자료 1번이 아까 있었거든요. 골뱅이 자료 1이라고 치면, 자료 1이라고 치면 파일 101 다시요. 파일 101이었구나. 이렇게 치면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그 자료 페이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클릭하면 아까 그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문서 중복 관리 많이 하잖아요. 컴퓨터에서는. 노션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쌓아놓은 자료를 어느 페이지든지 원하는 데다가 이렇게 링크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멘션 기능 이용해가지고. 이걸 이제 링크라고도 하고, 뭐 페이지 링크라고도 부릅니다. 파일 2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디서든지 요거를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쓰고 있는 페이지도 백링크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요게 진짜 핵심 기능입니다. 노션에서. 그러면 내가 자료를 중복으로 관리하지 않고요. 한 곳에서만 관리하면서도 노션 페이지 아무 때서나 다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정말 중요한데 딸랑 들어있는데 잘 안 쓰죠. 링크와 백링크 꼭 쓰시길 바랍니다. DSR 시스템에서 핵심입니다. 이게 이 링크 기능. 자, 그렇게 해서 이 기초 노션의 구조, 본문, 구조 설계, 연결까지 다 끝냈습니다. 뭐 동기화 블록이 있는데 이 동기화 블록 한번 설명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동기화 블록 저는 사실 오류가 조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추천 안 하는데, 여기 빨간 줄 보이시죠? 여기 1, 2, 3, 4, 5, 6, 7, 8, 9 해놓고 이 복사하고 동기하기 해놓으면 이 같은 내용이 여기에도 생깁니다. 이게 원본이고 이게 사본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 동기화 블록의 본문을 그대로 이제 그려주는 그런 블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여기에도 넣을 수 있고, 뭐 파일 101 이런 데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디서든지 수정을 하면 여기 같이 수정이 됩니다. 되게 유용하죠. 요것도 링크랑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같은 내용을 여기저기 넣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동기화를 이용해 가지고 한 개에서 다 관리를 하면 유용하겠죠. 여기서 수정해야 되고 여기서 수정해야 되고. 다만 이게 조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원본이랑 사본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아까 원본이었거든요. 만약에 원본을 지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원본을 지울 건가요? 이렇게 해서 삭제하고 동기화 해제하면 여기 다 날아갑니다. 그리고 그 일반 블록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조금의 그 뭐랄까 리스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추천은 안 드리지만 조금 내가 잘 써보고 싶다 하시면 연습해서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 이 정도 하고 4번까지 하면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할 준비가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노션 유저들의 가장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밑에 있는 이 페이지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 페이지 다루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회사에서 엑셀 쓰시죠. 엑셀 쓰기 때문에 이 노션도 엑셀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노션 쓰시는, 노션을 그냥 체계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과 오해라고 생각을 해요.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요. 노션에서 그 여러분이 만드시는 그 페이지, 노션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문서인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표가 아니에요. 엑셀 표가 아닙니다. 그 시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만드는 요것들, 이렇게 지금 만들 거거든요. 텍스트든 숫자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형태가 여러분 표기 때문에 이걸 엑셀의 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노션을 많이 쓰시는 분도 이걸 그냥 표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데이터베이스는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립니다.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입니다. 페이지. 여기 있는 이 한 줄 있죠. 요거. 이게 그냥 한 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열기 보이시나요? 페이지입니다. 이 한 줄이 아니에요. 페이지입니다. 지금 페이지의 제목과 페이지의 본문을 가진 페이지라는 겁니다. 이거를 알고 모르고는 진짜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관점에서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나중에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실 건데 이 설계를 하실 때 내가 정보를 본문 안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여기 속성이라는 이 페이지의 하위 정보로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넣냐에 따라서 그 구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독서 DB라고 했을 때 나중에도 한번 설명드릴 건데 액션 아이템이라는 속성을 여기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책 하루에 10권, 뭐 페이지 읽기, 뭐 명상하기 여기에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페이지 본문 아래에 아까 그 블럭들 이용해가지고 액션 아이템 여기에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더 체크 같은 거를 이용해가지고 넣을 수도 있죠. 자,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시면 데이터베이스를 못 써요. 여러분, 그 공부를 안 하고 템플릿 받아서 쓰시는 분들 중에 이걸 몰라서 헤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치만, 우리 지금 이 참여하고 계신 이 50분들의 사람들은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고요. 얘는 페이지다. 네,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뭐가 되는지, 여러분 이거 모르시는 분도 진짜 많은데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놀라는 분들 많아요. 얘가 페이지잖아요. 페이지라서 이 페이지를 옮기듯이 얘도 이렇게 옮길 수 있거든요. 안쪽에서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아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 꽤 많습니다. 요거 잡아서 밖으로 뺄 수 있습니다. 왜? 페이지니까. 얘 페이지라서 그런 거예요. 클릭하면 페이지 본문이 있는 채로 유지됩니다. 자, 게다가 잡아서 여기도 옮길 수 있죠. 자,
요 차이입니다. 요게 한 줄이라니까요. 한 줄이 완전히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 이 본문에 보면 우리가 아까 액션 아이템 넣어둔 게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 아까 넣어놨던 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액션 아이템 넣어놨던 거 얘를 밖으로 빼면 더 이상 안 보입니다. 그냥 안쪽에만 있고 속성에 없거든요. 근데 얘를 다시 원래 자리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복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서만 보이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밖에 있을 때는. 숨겨졌죠, 방금? 다시 나오죠? 요런 것들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의 페이지이기 때문에. 복사해도 되죠. 네. 기존 거 그대로 두고 복사하는 식? 컨트롤 D? 이런 식으로 복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복제도 됩니다, 여기. 복제. 컨트롤 D를 주고 쓰는데 저는 이렇게 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Alt 누르고 옮기면 이렇게 복제됩니다. Alt 누르고 옮겨도 이렇게 쉽게 복제할 수 있어요. 뭐 단축키들 뭐 알아보시면 되고. 자, 어쨌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뭔지 아시겠죠? 이거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페이지를 다룰 줄 모르는데 데이터베이스를 시작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요. 위에서 계속 헤맵니다. 계속 헤매요. 이 표복이, 이게 이제 복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데이터베이스 표 형태가 아닌 이런 데이터베이스 보면 당황하는 겁니다. 갑자기 제목밖에 안 보여.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게 뭐라고요? 페이지라고요. 페이지를 그냥 여는 겁니다. 페이지를 옮기는 거고요. 이렇게. 이 차이가 여러분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한 끗 차이지만 정말 많은 것을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이 페이지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속성입니다. 속성. 여기 지금 액션 아이템, 텍스트, 숫자 이런 거 막 추가되어 있죠.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속성을 추가하면 됩니다. 최근에 UI가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막 속성을 추가하는 건데 이 속성을 추가하면서도 아직까지 엑셀에 못 벗어난 사람들은 이거는 컬럼을 추가해서 이 열을 추가해가지고 하나씩 이제 가로가 늘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얘는 한 묶음이에요. 한 묶음. 제가 말씀드렸지만 페이지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페이지라서 이 페이지의 하위 정보입니다. 이 X축, Y축 그게 아니에요. 엑셀이랑 완전히 달라요. 얘는 이 페이지 안쪽에 있는 정보예요. 페이지 안쪽에 있는 요런 정보. 그래서 속성이라는 거는 페이지의 하위 정보입니다. 하위 정보. 그 페이지 이 칸 옆에 있는 정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이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아니면 그 페이지에 뭐 수식을 계산한다던가 그런 레벨링을 한다던가 할 때 필요한 그런 하위 정보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얘 독서 DB니까 출판사라든지 쪽수라든지 한 줄평이라든지 요런 거를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노션하는 직장인의 정리법이라는 책의 정보들을 이 오른쪽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이 속성이라는 걸 통해서요. 이 페이지의 하위 정보들을 여기서 관리를 한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레벨 5에 여기까지 된 겁니다. 이 속성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씩 눌러보시면 되고요. 클릭해서 뭐 이렇게 값을 선택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템플릿 있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도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이게 페이지인 거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템플릿은 페이지에 초판을 깔아주는 기능. 페이지에 초판을 깔아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새로 만들기 옆에 이 꺽쇠를 누르면 새 템플릿이 있거든요. 여기에 템플릿 제목 넣고 예를 들면 액션 아이템 이런 식으로 페이지에 그 초판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를 열었을 때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하고 템플릿 제목 클릭을 하면 아까 만들어 놓은 초판 있죠. 여기 안쪽에 쭉 깔립니다. 다시요. 지우고 클릭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페이지의 초판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템플릿
기능이 있고, 요거를 뭐 편집도 할 수 있고, 페이지가 무조건 만들어질 때마다 템플릿 자동으로 적용하는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이게 템플릿 초판이기 때문에 속성 정보도 미리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다 넣어둘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날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지금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새 페이지 만들어지면 날짜 정보 지금 시간에 알아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템플릿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요게 이름이 템플릿이어서 그렇지 이 안에 구조를 항상 유지하는 기능은 아니에요. 초판입니다. 액션 아이템 2 다시요. 이 템플릿의 이 구조를 예를 들면 약간 바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템플릿 있죠. 이거 페이지 안에 이게 바뀌는 기능이 아니에요. 한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템플릿이랑 상관없는 기능입니다. 다시 적용하려면 내용 다 지우고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기능도 있다. 이러면 페이지 만들 때 내가 미리 양식 다 만들어 놓고 뭐 예를 들면 플래너나 이런 것들 다 만들어 놓고 내용만 입력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레이아웃은 어려우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 설계할 건데 자, 이 보기라는 것도 용어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보기라는 거는 뭐냐면 페이지를 보여주는 관점을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관점. 설정하는 기능.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보기는 뷰라는 단어에서 직역해서 보기가 된 겁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저처럼 데이터베이스 하는 사람은 다 아는 단어예요. 뷰라고 하거든요. 그 데이터베이스에 이 데이터를 한번 가공해가지고 조금 더 보기 쉽게 가공해놓고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처럼 쓰는 게 뷰거든요. 그거를 여기에 그대로 가져다 놨는데 직역을 해놔서 이름이 보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뷰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인사이트가 있다, 뭐 뷰가 있다 할 때 그 뷰 있잖아요. 주식 시장을 보는 뷰. 그 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 페이지를 내가 보는 뷰예요. 그래서 이 보드 보기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하나가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보드 보기라는 거는 이 하위 정보인 이 속성을 기준으로 페이지를 분류해주는 그런 보기거든요. 그래서 이 보기는 형태랑 보여지는 페이지를 필터링 할 수 있고 정렬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수많은 데이터베이스 안의 페이지 중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형태로 보여주는 기능이에요. 그거를 저는 관점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보통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보기가 있습니다. 뭐 타임라인 보기도 있고요. 리스트 보기도 있고, 차트 보기도 있고, 갤러리 보기도 있고, 이런 보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페이지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왜 이런 형태로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예. 이게 왜 한 칸일까? 왜 한 칸일까? 왜냐하면 이거는 이 표는 사실상 페이지를 표 형태로 보여주는 표 보기였던 것이지 이 데이터베이스가 표라는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 갤러리 안에서는 페이지가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거고 보드에서는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캘린더에서는 이런 형태로 그냥 페이지가 보여지는 겁니다. 이 개념을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노션의 데이터베이스 핵심 기능 세 가지를 딱 꼽습니다. 속성과 템플릿과 보기다. 이 세 개는 여러분 마스터 하셔야 됩니다. 마스터. 정말 다 아셔야 돼요. 무슨 보기가 있는지, 그리고 템플릿은 어떤 기능인지, 어떤 속성이 있는지.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정보들을 정말 똑똑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리고 그 기반에는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거, 데이터베이스란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잠깐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엑셀에 옮기는 방법은 제가 설명을 안 해놨는데,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번 일할 수밖에 없죠. 예, 맞아요. 이게, 회사에서 엑셀 주로 쓰면 2번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엑셀로 관리를 해야 되는 건 엑셀로 관리를 하시고,
그 외에 약간 관리가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일정 자료 아니면 뭐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노션으로 관리하시고 요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나눠서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엑셀이라는 그 툴 자체가 너무나 파워풀하기 때문에 노션이 완벽하게 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엑셀이 할 수 없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지금 요런 것들. 엑셀은 셀 안에 이런 본문을 넣을 수 있는 기능도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셀을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없고 동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를 조금 더 그 구조화해서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엑셀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엑셀로 하시되 엑셀로 못하는 것들은 노션으로 하셔라. 저는 이렇게 가이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시트랑 노션 쓰시면 좋죠. 어떤 거냐면 여기 속성 중에 이게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그래서 그 구글 시트를 여기 연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어가지고 편집하시는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되고, 요거는 자료 DB에 만드시면 됩니다. 아까 DSLR 보시면 여기 구글 드라이브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엑셀 시트 그거를 넣어가지고 구글 드라이브에 구글 시트 있죠? 그거 넣어가지고 실시간으로 편집하시는 식으로 활용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그 나만 쓰면 약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 중에 우리가 같이 관리하고 있는 그런 정보들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를 하자고 해서 거기에 모아두시는 거를 한번 추진을 해보세요. 그러면 회사에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 할 수 있지만 자료를 그렇게 한 곳에 분류를 하게 만들어 둘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질문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엑셀이랑 이 데이터베이스의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책에도 설명을 해놨거든요. 데이터베이스는 페이지를 하는 기능이고 엑셀은 셀로 그 정보를 관리합니다. 이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서 나중에 수식에서 그 사용법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거를 여러분께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쵸? 구글 시트 자리에 엑셀 넣으면 실시간 편집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식 기능이 있습니다. 이 수식 때문에 제가 이 페이지라는 거를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수식이라는 거는 여기에 한 쪽수에 뭐 곱하기 2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금 엑셀은 다른 점이 뭐냐면 엑셀이랑 차이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엑셀은 여기 쪽수가 있고 뭐 수식이 있으면 2, 3, 1이라고 했을 때 곱하기 2를 하면 이 수식을 여기 아래에도 다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셀별로 수식이 들어갑니다. 셀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해서 그래요. 그런데 노션은 속성 단위죠. 속성 전체의 수식을 적용합니다. 아까처럼 다 빼고 다시 넣어볼게요. 한 곳에만 넣었는데 전체 다 적용되죠. 왜 그러냐? 이 하나가 페이지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속성은 이 한 줄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 전체의 이 수식을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식에 쓸 수 있는 정보는 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하위 정보인 이 속성이 전부입니다. 이름 한 줄 평 쪽수 요런 것만 쓸 수 있다. 요런 것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여기 쪽수의 합계를 여기 있는 이 쪽수의 합계를 여기서 다 더하고 싶은데 왜 안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완전히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속성 정보는 이 페이지의 정보이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의 정보를 가져다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안에 있는 정보라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뭐 합계 같은 경우는 아래 계산 기능이 있는데 요거를 쓰셔서 쪽수 합계 뭐 이런 거 구하시면 됩니다. 잠깐 수식 얘기를 했는데 제가 수식 얘기를 한 이유는 엑셀이랑 노션이랑 그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식에서 쓰는 방식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DB는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위쪽에서 계속 헤매게 돼요. 계속 헤맵니다. 이 로드맵에서 계속 헤맵니다. 이 통합 확장 전략도 잘 안 되고요. 차트도 안 되고 폼도 안 되고 수식도 안 되고 버튼도 안 되고 자동화도 안 됩니다.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 확실하게 그 사용하는 방법, 개념을 이해를 하시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이거를 알려드리는 지금 기본기 오버뷰에서 이걸 알려드리는 이유 중에 가장 메인 포인트가 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그리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이건 아니지. 헷갈리는 건 아니고 필터랑 정렬이 있습니다. 필터랑 정렬. 이게 뭐냐면 제가 보기는 여러분의 관점을 여기에 적용하는 거예요. 이 페이지를 보는 관점.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을 때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여기 필터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면 스테이터스 기준으로 완료된 것만 이런 식으로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쪽수 기준으로 이렇게 정렬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그러니까 이 보기가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 관점을 설정해가지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점을 활용할 때 이 필터랑 정렬 기능을 활용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고급 필터 기능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요. 고급 필터. 자, 어찌됐든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만들어 둘 수 있습니다. 보기의 이름을 바꿔가지고 만독, 독서 이런 거. 그리고 복제도 있거든요. 그리고 읽어야 하는 독서, 읽고 싶은 독서, 뭐 하고 복제해서 추천 도서 이런 것들을 보기를 막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매번 필터, 엑셀은 그게 안 되잖아요. 필터나 정렬을 매번 바꿔줘야 되잖아요. 같은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인데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해 둘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유용해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매번 이 필터를 세팅하는 게 아니라 자주 보는 관점을 미리 고정을 해두고 이렇게 보기를 만들어주는 기능. 요거를 200%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보기 설계에 필터와 정렬이 있고 뭐 계산이 있고 뭐 그룹화는 따로 안 나눠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다. 그룹화도 알려드릴게요. 그룹화 기능은 뭐냐면 여기 속성들 있잖아요. 이 속성을 기준으로 이거 페이지라고 했죠. 페이지를 모아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점점점의 사용자 지정 아니다. 여기 점점점의 그룹화 눌러가지고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완료 속성인 거죠. 이걸 기준으로 다 뭉쳐줘요. 이렇게. 다 뭉쳐주고 완료 아닌 뭐 진행 중 있다고 했을 때 필터 해제할게요. 필터 해제하면 이렇게 뭉쳐주는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는 토글이죠. 토글이기 때문에 아까 알려드렸던 컨트롤 알트 T 그대로 먹습니다. 전체 토글이라는 거. 뭐 그룹화 기능. 이거는 여기 리스트에서도 됩니다. 리스트에서도 기능이 있고요. 데이서스. 훨씬 깔끔하게 잘 나와요. 보드에는 기본적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 보기에도 되고요.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속성으로 담당자를 지정하다가 담당자 태그 사하게 되어 게스트에서 삭제되면 그 사용자 속성이 사라질까요? 삭제되지 않습니다. 네, 게스트 삭제됐다고 사라지지 않고요. 페이지도 그대로 있고 속성도 다 그대로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거는 유지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계정이 완전히 지워지면 그 계정 없음인가 해서 아마 뜰 겁니다. 남아 있을 거고요. 저는 그래서 뭐 담당자 여기 설정하는 것도 좋은데 요런 것도 괜찮습니다. 요런 거. 나중에 배울 관계형을 해가지고 멤버 DB를 하나 만드세요. 데이터베이스로. 멤버 DB. 그래서 여기에 이 멤버 DB의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영수, 철수, 영희. 그래서 멤버들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 영수. 이렇게 멤버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알아서 추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담당자 해놓으면 그 담당자 계정 정보랑 상관없이 멤버를 여기에 매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여기 레벨 7입니다. 레벨 7. 요거를 배워야 지금 이런 구조화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 관계형 말고, 여기에 이 링크된 보기,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링크된 보기 설명을 드리면, 이건 뭐냐면, 링크, 아까 페이지 링크 했던 거 기억나시죠? 페이지 연결해가지고 다른 쪽에 또 넣을 수 있는 기능. 같은 겁니다. 이 보기를 다른 데다가 넣을 수 있어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하나 안에다가 이 보기를 여러 개 만들어 놨는데, 이 보기를 뚝 떼서 다른 위치에 넣어둘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링크된 보기입니다. 여기 보면 화살표 바뀌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여기 오해를 많이 하는데, 여기 있는 거랑 동기화가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또한 이 데이터베이스가 페이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이라는 거를 망각하시고, 그 다음에 보기가 페이지를 보여주는 관점을 설정하는 기능이다라는 거를 망각하시고 하는 질문인데, 여기 있는 이 페이지랑 여기 있는 페이지는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동기화가 아니에요. 이거 열면 1, 2, 3의 본문 있죠? 이거 연 거랑 똑같습니다. 주소도 똑같고요. 그냥 물리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페이지예요. 이 링크된 보기는 뭐냐? 여기 있는 보기를 데이터베이스 바깥쪽에 링크 형태로 그냥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예를 들면 완독 독서에 얘를 보드 보기, 아니 갤러리 보기로 한다고 했을 때 레이아웃 이런 걸로 표 보기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요 기능을 활용하면 아까 여기 페이지 구조 설계 있죠? 여러 개의 열 쓴 거 똑같이 적용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독서 대시보드를 딱 만들 수 있습니다. 3개의 열. 자, 완독 독서의 보기 링크 여기 넣어두고요. 자, 읽어야 하는 독서의 보기 링크 여기 넣어두고요. 그리고 추천 도서의 보기 링크 여기 넣어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똑같은 페이지긴 하지만 얘네들이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내가 한눈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노션의 차트 기능. 노션의 대시보드 만드는 기능 설명드렸거든요. 요런 거 만들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다 화살표 보이시죠? 이게 다 보기 링크된 보기라는 겁니다. 요거가 지금 이 보기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고, 링크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고, 페이지라는 걸 완전히 이해하고, 여러 개의 열로 구조화를 할 수 있을 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요거는 책에서 제가 대시보드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뭐 인문학책, 뭐 경제학 서적, 뭐 경영학 서적 요런 것들 나눠서 분류를 해둘 수 있고요. 진짜 재미있는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 제가 이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페이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페이지여가지고 예를 들면 얘가 이제 진행 중이고 얘가 시작 전인데 요거 이 액션 아이템이 페이지를 잡아서 옮길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보기 이렇게 정렬 제거하면 이렇게 옮겨지면 이게 지금 필터가 다르거든요. 필터가 다른데 자동으로 속성 값이 바뀝니다. 뭐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페이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진행 중이고 이게 스테이터스가 완료잖아요. 잡아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진행 중이 완료로 바뀝니다. 자동으로. 왜냐? 이게 필터 때문에 알아서 바꿔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로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이거를 옮길 수 있다. 페이지니까 밖으로도 나옵니다. 이러면 안으로 다시 들어가고. 아시겠죠? 지금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다 한 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있는 거를 하려면 제대로 쓰려면 밑에 거를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에 그 맥락을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자, 아시겠죠? 진짜 이거를 모른 채 이 위에 걸 하려고 하면 전혀 못 씁니다. 활용을 전혀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꼭 이거를 공부를 완전히 마스터해서 위에 거를 쓰시면 좋겠습니다. 링크된 보기에서 필터 정렬 당연히 됩니다. 왜? 여기 있는 보기를 그냥 밖으로 뺀 거니까. 보기랑 똑같은 기능이에요. 똑같은 기능. 그냥 밖에 있는 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게 똑같아요. 단지 얘는 원본 데이터베이스라는 블럭 안에 있는 거고 얘는 링크된 보기일 뿐이에요.
원 DB 보기에 별도로 필터 정렬 다 되고, 페이지 추가도 되고요. 열기도 되고, 본문 수정되고, 속성도 수정되고요. 속성 추가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여러분 조금 헷갈려 하는 거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왕 나온 거. 여기서 컬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링크된 보기에서. 원본에 컬럼이 추가될까요? 링크된 보기에서 컬럼 추가하면. 그쵸. 링크된 보기는 음식을 담는 그릇. 뭐 비슷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책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데이터를 책이라고 하면 링크된 보기는 매대다. 책장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문학 서적만 모아둔 매대 아니면 읽어둔 책 매대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컬럼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컬럼 추가하면 속성을 추가하면 이게 속성은 페이지의 하위 정보였죠. 페이지의 하위 정보.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페이지의 하위 정보를 추가하는 거니까 보기의 정보가 아닌 거예요. 링크된 보기에서 속성을 추가하면 원본의 저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원본의 속성도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값도 다 이렇게 같이 되고. 아시겠죠? 이 속성 정보는 보기 정보가 아니고요. 페이지의 하위 정보입니다. 그냥 그 전체 메타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보기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거를 똑 떼나다가 밖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걸 알면 이렇게 대시보드로 구성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무작정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 엄청나게 넣어놨습니다. 네. 지금 설명하는 거를 한 1분 설명한 거를 한 30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한 20분? 조금 30분은 과한가? 20분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링크된 보기. 그 다음에 구조화 전략과 관계어과 롤업은 너무 시간상 어렵긴 한데 자 간단하게만 설명 드릴게요. 시간상 어렵긴 한데 뭐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 라이브 오신 분들은 이거 진짜 오랜 기간 6시간짜리 강의를 한 곳으로 압축한 겁니다. 6시간짜리. 관경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두 개를 연결하는 기능인데 속성이고요. 정확히는 뭐냐면 속성인데 상대방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롤업은 관계형에서 선택한 페이지의 속성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요 차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런 말은 롤업을 하려면 관계형을 먼저 연결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 연결이라는 표현 때문에 헷갈리시는데, 그렇게 사실 어려운 개념은 사실 아니고,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다 보니 헷갈리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자, 멤버 말고 다른 거 해놓을게요. 분류 DB를 하나 만들게요. 분류 DB. 자, 이 속성을 추구하는데, 관계형 속성을 추구하는 겁니다. 관계형. 클릭해서 분류 데이터베이스, 내가 연결하고 싶은 분류 데이터베이스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하잖아요. 양방향을 켤게요. 추가를 하면 여기를 클릭했을 때 이 값으로 이 분류 페이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학 현재 클릭했을 때 이게 업데이트가 좀 느린데 이게 원래는 바로 나오거든요. 네, 약간 이상하네요. 인문학 선택하고 경영 선택하고 좀 있으면 또 나올 겁니다. 경제. 뭔지 아시겠죠? 여기 분류에 만들어진 페이지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게 페이지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 값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이라는 값을 선택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통째로, 페이지 통째로 선택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페이지를 통째로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다음 롤업을 이해합니다. 예. 롤업은 뭐냐면 여기 선택한 이 속성 있죠. 페이지 있죠. 페이지가 가진 속성을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선호, 비선호라고 이 인문학이라는 분류의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속성을 얘가 가져오는 기능입니다. 분류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있는 그 페이지의 선택 속성을 가져와 주세요. 이게 롤업입니다. 네, 간단하죠? 자, 이게 페이지라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쉬운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데이터베이스가 페이지라는 거의 의미를 조금만 더 고찰을 해보세요. 요거는 관계형이라는 거는 상대방 데이터베이스의 페이지를 선택하는 기능. 롤업은 선택한 페이지에 이 속성을 쭉 당겨오는 기능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분류를 예를 들면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 예를 들면 제 책은 자기계발 책이면서 프로그래밍에 속한 책이면서 문서 서식의 책이거든요. 그러면 페이지를 3개 선택했기 때문에 롤업도 3개의 속성을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3개를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올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숫자로도 개수를 세는 식으로 가져올 수도 있고 유일한 값만 뭐 가져올 수도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식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롤업은 다시 말하면 관계형에서 선택한 페이지의 속성 값을 가져오는데 계산해서 집계해서 가져오는 기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엑셀로 따지면 VLOOKUP, SUMIF 이런 기능을 하는 VLOOKUP이랑 SUMIF 기능을 하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여기에 또 설명을 적어 놓을게요. 어쨌든 이거 전부 제 가이드랑 책에다가 전부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를 지금 앞에 기본이 되는 요것들을 제가 거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쵸? 요거 다 설명드렸고 하위 항목이랑 하위 그룹화는 다음 기회에 아니면 책을 통해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추가 기능이어가지고 뭐 몰라도 되는데 제가 설명을 많이 해놨거든요. 해보시면 되고 제가 이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오늘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는 분은 이 맥락을 이제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뭐냐? 아래의 기능을 못하면 위에 거를 못 쓴다. 제대로 쓸 수 없다. 요거가 안 되면 요거 안 되고요. 뭐 블록 페이지 못 다루면 데이터베이스 못하고 보기 못하면 링크된 보기 못하고 페이지를 이해 못하면 이 링크된 보기 관계형 롤업 이해 못합니다. 필터랑 정렬은 이 보기가 페이지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또 쓸 수 있는 거고 되게 많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이 그 체계를 딱 가지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보여드렸던 요거 있죠? 제가 결국에는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있는 레벨 8입니다. 레벨 8. 레벨 8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벨 8에서 이 관계형으로 시스템을 통합하고 확장하는 테크닉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고 이거를 했을 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하고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영역들을 이 노션 시스템 안에 계속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처음에는 업무 시스템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적인 영역들 뭐 책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 가계부를 쓴다든지 자산을 관리한다든지 포트폴리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각자의 사업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정한 일과 삶의 통합으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요. 더욱 좋은 거는 제 DSR 시스템을 추천하는 이유가 뭐냐면 모두 같은 방식으로 기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일정과 회사에 대한 일정 그리고 개인 일정에 대한 것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거기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고 또 그거를 같은 방식으로 온데간데 다 연결해서 쓸 수 있고 이거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일정을 한 곳에서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아래 부분들을 정말 계속 알려드리고 싶어 했고 그 결과물이 요 책입니다. 노션하는 직장인의 정리법. 아마 오늘 라이브 참여하신 분들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1부에서 2부에서 이어지는 이 모든 흐름을 이제는 명확하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다 설명드렸죠? 여기 다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긴 시간 거의 2시간 가까이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션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까? 큰 그림 그려지시죠?
제가 왜 앞부터 계속 요렇게 설명을 드렸는지 이제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 47분 정도 남아 있는데 네, 어느 정도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카페에다가 한번 후기를 남겨주셔도 좋아요. 이 라이브가 어땠는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고요. 생활로션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다 해주시고요. 네, 제가 마련해드린 가이드북 다 받아가시고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방송을 이제 슬슬 저도 이제 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